뭐 굉장히 오랫동안 메디케어 상담도 해드리고 또 방송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혜택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찾아오시면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제 그 설계를 하죠. 일단 플래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개개인마다 왜냐하면 그 개개인마다 그 사정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그 일률적으로 어떤 원칙이 딱 좋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듯이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네. 아주 불편함 없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문제점을 찾아서 또 해결하면서 음.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거의.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음, 좀 미리 좀 찾아오시고 미리 설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 네. 방법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또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이십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메디케어 관련 전문 라이센스 소지 독립 에이전트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써니림 에이전트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까지 광범위한 주를 다루고 있어서 보다 폭넓은 메디케어 플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송 후에 718-359-2244, 201-676-0828, 516-922-74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까지 네, 다 커버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각각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다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전화번호 이용하셔서 연락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네. 반드시 그 셀러폰으로 718 359 718-359-2244. 44로 보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또 상담 스케줄도 잡으실 수 네, 네. 있고요. 상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워낙 또 이제 팬데믹이 얼추 끝나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뭐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 하시고 해서 음흠. 메디케어 보험료 내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죠. 이 메디케어 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개인의 수입이나 자산에 대해서 네, 따라서 혜택이 가능하고요. 예. 그건 이제 개별적인 상담이 돼야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이제 저축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 MSP, Medicare Savings Plan이라고 네네. 프리미엄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그 어, 메디케이드 혜택이 아니더라도 예. 인감이 거기에 해당되시거나 자산이 없으신 분은 어, MSP만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네요. 네, 네. 파트 B 보험료와 메디케어 비용 분담을 모두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파트 B 보험료가 이제 A는 없거든요, 보험료가. 네. 우리 그래서 그렇겠죠. 처음에 항상 우리가 메디케어 기본적인 거 첫 음, 단계 메디케어 파트 A, 네. 파트 B부터 네.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제 프리미엄 문제도 따라서 이제 그렇겠죠. 해결이 되죠. 예, 어, 자격 요건 우리가 메디케어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 가입 시기와 자격 요건입니다. 그 두 가지. 네. 네. 그 두 가지부터 잘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고, 예,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음, 있죠. 알겠습니다. 좀 파트 A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우선 그 파트 A와 B는 연방 정부에서 발급을 합니다. 네. 우선 그게 해결이 돼야 나머지 파트 D나 음, C, 어드밴티지 아니면 서플러먼트 보조 플랜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그 파트 A는 예. 10년 이상 세금을 내신 분, 10년 미국 이상. 내에서 합법적 거주자로 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시고 10년 이상 40 크레딧, 40 40 크레딧? 포인트라고 그러죠. 어, 1년에 그 4포인트가 적용이 됩니다. 예. 3개월에 1포인트. 그 음, 미니멈 텍스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부동산세나 캐피탈 게인, 이자 소득이나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이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텍스를 네. 반드시 내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보험료를 지불하고 살 수는 있지만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파트 A를 받는 자격 받는 요건을 자격이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그걸 유념하시고 근데 반드시 만약에 내가 65세가 됐는데 아직 10년치를 못 냈어요. 계속 내셔야죠. 그러면 채우셔야죠.
채우고 나서 뭐 67세, 8세가 돼서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지만 예. 그 파트 B나 D에 대한 페널티는 있을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네. 이제 나이가 65세를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디케어에 이제 기본 원칙이 있지만 네. 예외적인 것도 또 많아요. 네. 많은 예외적인 요소, 그 또 개별에 또 추가 따라서. 혜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누가 이제 친구분이 뭐 어떤 정보를 좋은 정보를 주셨다. 그런 경우 그거를 많죠. 100%다 또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확인을 전문가한테 그렇죠.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친구분 상황하고 내가 또 들리기 때문에. 다르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 그 말만 믿고 있다가 네. 그거대로 그래서 이제 하면은. 메디케어 파트 A, B 굉장히 중요하죠. 네. 첫 단추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네요. 요즘은 그 소셜 오피스가 어포인먼트 온리로 해서 일반 메디케어 신청, 소셜 신청을 약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나 전화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군요. 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뭐 아무리 영어를 잘 하셔도 네. 이게 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첫 단계부터 음. 좀 편하게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혀 상담료 피가 없습니다. 네.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네. 어떤 분은 망설이는 이유가 혹시 이 돈 상담하는데 내야 비싸지 되는- 않을까 이제 이런 그렇죠. 부담을 가지시는데요. 전혀 저는 평생 그 피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상담 그 피도 안 받으시지만 그걸 모든 진행을 하고 등록해 주시는 과정 도와주시는 것도 돈을 안 받으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입 네. 변경, 추가 혜택까지. 다 그러나 무료로. 단 네. 제 분야 한해서 음. 할 수 있지 그 외의 분야는 제가 그 제네럴 일반적인 거를 알고 뭐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네네. 그 외에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본인 뭐 주소를 좀 바꿔달라 그런 거는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바꾼다. 이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경우 에이전트 그런 부탁을 본인 해요. 담당 에이전트지만 예. 그 부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모르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에이전트인데 뭐 그 정도 안 해주나 이렇게 본인의 하시는 그 개인 정보를 정보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그 시도하는 것조차도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죠, 그건 당연히. 뭐 물론 뭐 본인이 같이 계셔서 네네. 허락을 하고 뭐 도와드리는 거는 괜찮지만 아,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바꾸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안 되고. 예, 근데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그 A, B 네. 신청 그리고 A는 병원 입원. 하스피럴. 네. 우리가 이제 병원 간다 하면 보통 닥터 오피스 가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분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요. 인페이션트 병원 입원할 때와 아웃페이션트 이제 바깥에서 병원 바깥에서 의사를 보거나 테스트 또 무슨 MRI를 찍는다든지 블라드 테스트 랩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10년 이상 세금을 낸 분은 파트 A는 무료지만 네. 파트 B는 예. 보험료가 있습니다. 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부부 수입이 보통 2년 전 수입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네. 부부가 한 17만 몇천 불, 또 싱글은 8만 5천 몇백 불 이렇게 매년 조금씩 변하는데요. 그 이하는 올해 파트 B 보험료는 148불 50입니다. 근데 그 이상인 경우는 차트가 있어요. 많이 네.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300불, 400불 뭐 파트 D도 더 냅니다. 인컴에 따라서. 그러나 그 미만인 분은 일률적으로 이 X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저소득층인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는 MSP,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무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소셜 연금을 받으면 거기서 공제를 하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일이 오면 네네. 반드시 그걸 내셔야 돼요. 가끔 그 비를 안 내셔서 처음부터 그거를 모르셔서 너무나 많은 불편물이 오니까 그렇죠. 신경을 안 써서 보험이 캔슬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크레딧 카드 비리라든지 다른 정기요금이나 돈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뭐 무슨 레이트 페널티 한 번만 내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살리기도 돈을 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 그냥 소셜 오피스 쫓아가서 예. 뭐 사정을 한다든지 내면 되지만 그렇군요. 지금 모든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꼭 그거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만 안 내도 바로 캔슬이 돼요? 그게 이제 기간이 있죠. 보통 그쵸. 이제 3개월, 4개월치씩 비리 오는데요. 음. 그 점을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예,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A, B가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 80% 정도 예. 혜택이 되고요. 네. 그러면 20%와 처방약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은 그 20%를 이제 메디케이드에서 처방약과 함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 거기서 메디케이드에서.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이런 걸 통해서 예.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추가 혜택 많죠 요즘. 치과 혜택이 추가라든지 안경, 그다음에 오버 더 카운트 OTC 혜택, 네. 또 무료 운동 헬스클럽 멤버십, 아, 다양한 또 보청기 이렇게 회사에서 민간 회사와 계약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경쟁적으로 혜택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인디펜던트 에이전트로 예. 모든 회사와 굴지의 좋은 회사와 계약이 돼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잘 그 점이 참 회사- 좋으신 것 네네. 같아요. 어떤 보험회사에 소속이 됐으면 우리 것만 드세요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최적의 보험회사를 찾아주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알려주신다는 맞춤형으로. 거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항상 그 매년마다 연례 가입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또 이 연례 가입 기간이 네,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10월이죠. 가장 큰 이제 행사죠. 그렇습니다. 1년에 이제 연방에서 정한 1년에 한 번 모든 미 전역에 네. 누구나 가입 변경이 가능한 그거를 우리가 Annual Election Period AEP라고 그럽니다. 네.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7일까지. 왜 이 기간이 중요하냐 하면 네. 매년 이 모든 보험회사가 플랜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본인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네. 보험회사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살펴서 그 다음 해 혜택을 본인한테 맞는지 또 그 플랜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로 변경을 하실지를 담당 본인 에이전트 분하고 네. 상의하셔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에 상담하시고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새롭게 가입도 가능하시죠 이 기간에. 그렇습니다. 네, 가입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요 가입 기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곧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 안 우리가 남았으니까. 10월 1일부터 예. 사실 마케팅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부모님 메디케이드를 작년에 받고 사보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같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 메디케어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있어도 커버가 되는 거죠. 사보험이라는 거는 메디케어에 따로, 메디케이드에 따로 들어야 하는 건가요?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사보험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 메디케이드 신청 시 들었던 유나이티드 말고 어드밴티지 플랜을 든다면 도대체 몇 개 보험사를 가지는 건지 정신이 네.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 굉장히 주셨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 또 막상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다가 네. 이제 65세가 되셔서 메디케어 받으시고 예. 이제 듀얼 플랜이 되는 거죠. 아, 그럴 때 많이들 이 의구심을 가지는 의문사항이고요. 네. 자녀분들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 큰 변화예요. 그러네요. 65세 미만 그 플랜과 음. 65세 이상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러면 이제 이 심플한 문제가 아닌 게 또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그 수입이나 자산 그 팔리시하고 네. 65세 이상하고는 조금 달라져요. 아. 그래서 그것도 플래닝이 돼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예. 어떻게 하면 메디케어도 이제 메디케어는 당연히 이제 65세 되니까 되시지만 네. 메디케이드를 같이 유지를 할 수 있나? 아. 이제 그게 또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희망 사항이죠. 예. 그게 본인이 과연 그게 잘 해당이 될까? 예. 아니면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다 유지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왜냐하면 혜택이 엄청 많거든요. 틀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 자격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처방약 하나로만 쓰실 수도 있고 이제 조건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두 번째는 네. 파트 C, 어드밴티지를 가입을 통해서 예. 처방약과 혜택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뭐 4, 5년 전부터 어드밴티지의 보험회사, 민간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파트 D와 C는 아. 그 경쟁적으로 혜택을 오버 더 카운트 혜택, 의사진도 불편함 없이 많이 넓히고 우리 한인 그 닥터분들도 다 이제 거의 네. 뭐 불편함 없이 방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마다 이 조금 달라요. 네. 혜택들이. 그런데 특히 뉴욕인 경우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를 통해서 듀얼 플랜을 통해서 그것도 한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회사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7개, 8개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보험 회사를 선택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모든 회사를 다 네. 그 메디케어에 관계되는 회사는 다 계약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 질문도 보면은 메디케어의 보험회사 따로, 그러니까 그렇지 말씀하신 않습니다. 파트 C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듀얼 플랜 통합적으로 하나 메디케어, 회사에서? 메디케이드 처방약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험회사 하나로만 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와 같이 협력해서 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니까 굳이 이렇게 이분처럼 뭐 따로따로 뭐 다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플랜 안에 다 한 회사에서 가능하시다. 듀얼 플랜이 가능하고 그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쓰시고 처방약만 혜택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네. 이게 방법도 다양하고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상담을 해 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보험회사도 예. 어떤 보험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플랜이 제일 좋습니까? 하고 질문하시는데요. 보통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대답은 그래요? 똑같아요. 예.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본인한테 맞는 플랜이 가장 좋은 플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네네. 어떤 특정한 회사는 좀 덴탈, 치과 혜택이 많고 또 어떤 회사는 다른 뭐 의사진이 좋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본인 상황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한 플랜 하면 뭐 바꾸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꿀 수도 있고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유롭게 어떤 그 자격이 되면 네, 이렇게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네. 본인의 그래서 매년 또 이게 연례 가입 기간이 또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플랜 변경하는 게 매년 바꿔도 된다고 그 전 시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네. 아니고 사실은 이건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간이고 네. 그 외에도 뭐 기간이 많아요. 또 예. 그또 또 메디케 로우 인컴인 경우는 석 달에 한 번 또 바꿀 수 바꿀 있고요.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내가 갑자기 이빨이 아프다고 그러면 이빨 그 치과 보험 되는 걸로 바꾸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고 뭐 이러는 건데 그래도 가능한 건가요? 혹시? 가능합니다. 그 바꾸는 기간에 그분이 합당한 그런 자격이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메디케어 관련 전문 라이센스 소지 독립 에이전트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0월 15일부터 이제 가입 기간이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에이전트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예, 우선 아까 그 가입 자격 요건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가입 시기. 예. 시기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네. 자격과 시기. 네. 자,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시고 생일이 12월생이시면 네. 이제 9월부터 벌써 자격 요건이 시작이 됐죠. 3개월 전부터니까. 전후 3개월. 그 달을 합하면 7개월입니다. 그러네요. 평생에 한 번 있는 기간. 네. 근데 후라고 하니까 그냥 후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늦게 하는데요. 전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생은 벌써 10월에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러면 그 3개월 전에만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미리 그러니까 가야 되는 물론 거죠, 그 신청은 네.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지만 네. 미리 알아보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미리 할수록 유비무한 그죠? 맞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은 항상 대비를 해서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참 사실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메디케어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에이전트 분들도 솔직히 오랜 기간을 일을 해도 변화하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혼돈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혜택을 받으셔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좀 미리 가서 좀 준비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네. 신청은 본인 생일 3개월 전.
할 수 있죠. 할 네.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좀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준비할 게 좀 많나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어. 그건 이제 쉽게 스무스하게 예.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받으셨는데 소셜 오피스에 영주권으로 돼 있다든지 하면 추가 서류 필요하고요. 아. 또 배우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예. 있어요. 본인 크레딧이 없는 경우. 그렇군요. 여러 가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네네. 딱 어떤 기간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금방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좀 미리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네요. 미리 그래서 준비하고. 첫 단추라는 게 중요한 게 처음부터 네. 이분이 그럼 소셜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거. 물론 저는 소셜연금 담당은 아니지만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미뤄야 될지 차라리 받는 게 어. 나을지 그 첫 단추부터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럼 소셜연금 받는 게 메디케어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건 개개인마다 달라요, 또. 네. 그러니까 뭐 그 메디케어 비용 문제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메디케이드를 같이 받는 경우라든지 음. 하나의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파트 A와 B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파트 C와 또 D도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 파트 A, B를 받으시고 네. 아까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은 말씀드렸듯이 D를 선택하거나 처방약 네. 아니면 어드밴티지 파트 C를 선택할 이제 자격이 되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분 메디케어만 있으시고 예. 20%와 처방약을 가입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에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로우 인컴이 아닌 경우 메디케어 파트 A나 B가 있으신 분이 네. B 처방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 벌금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냥 건강하셔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 네. 뭐 닥터 오피스도 안 가고 하면 그걸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필요 근데 없으니까. 어느 날 필요해서 어. 이제 뭐 약보험을 들고 싶다든지 할 때 네. 페널티 벌금에 깜짝 놀라시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 어드밴티지 파트 C를 들면 예. 따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예. 처방약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페널티도 면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모르시고 그렇군요. 아직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요. 그냥 예. 파트 A 정도만, B 정도까지만 드시는 거죠. 근데 이게 옵션이 아니군요. 파트 C나 D가 반드시 같이 들어야 되는. 옵션이죠. 옵션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죠. 그러게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벌금이 있다는 걸 모르셔서. 그러면 반드시 같이 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외적인 게 많죠. 예. 그 네트워크 진료 제공자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파트 C가 같은 말이죠. 어드밴티지는 그 계약식으로 민간 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까 AB는 정부에서 발급을 받았잖아요. 예, 연방 정부에서. 예. 그러면 어드밴티지 파트 C를 가입을 하면 네. 파트 C에서 모든 메디컬 비를 간장을 합니다. 그래서 닥터나 어떤 랩이나 병원을 계약식으로 운영을 해서 네. 이머전시를 제외하고는 네. 인네트워크 계약한 데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그 안에도 이제 HMO나 PPO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네.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요. 어. 또 이제 다른 방법 하나가 네. 서플러먼트.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메디갭이라고도 하죠. 예. 서플러먼트는 파트 D 처방약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플러먼트 플러스 처방약. 그것도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레이트 가격을 비교하셔서 본인한테 유리한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예. 그 어드밴티지와 서플러먼트의 그 차이점. 네. 예, 그게 중요한 또 포인트죠, 그죠? 그래요? 어드밴티지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보험료가 없거나 제로 프리미엄이거나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카운티에 따라서 보험료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렴하면서 처방약까지 혜택을 받고 이제 코페이 본인이 일부 그 치료받은 데 대한 약 산 거에 대한 그 코페이라는 형식으로 조금씩 내면 되고요. 그게 어드밴티지고. 네네. 네. 그러나 계약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그 보험회사와 안에서만. 계약된 데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되고. 이멀전시는 예외적으로 아무데나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서플러먼트는 네. 이건 이제 연방 프로그램이에요. 예. 빌링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80%는 정부에서 직접 페이를 합니다. 비를.
메디컬 빌이죠. 예. 병원 입원, 의사 방문, 무슨 테스트 80%를 연방 정부에서 페이를 하고요. 네. 나머지 20%를 민간 회사에서 페이를 합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그 80%가 어프로브가 정부에 나야지 20%가 페이가 되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안에도 여러 회사와 그게 있고요. 또 플랜도 뭐 F, G, N, A 뭐 여러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이트도 다 달라요. 아이고. 보험료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처음에 저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네. 많은 분들한테 공평하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 플랜만 딱 정하면은 거기에 안 맞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합리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택권이 많은 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예. 또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는 건 좋은 겁니다. 한 회사가 독점, 모나폴리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손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그 선택 없으면 그냥 좋든 안 좋든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메디케어는 다양하게 회사도 계약이 정부와 이제 매년 그 점검을 통해서 어떤 회사와 그 스타 레이트를 매기죠. 뭐 제로부터 5인데요. 네. 그 스타 레이트를 통해서 펀드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 회사들이 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서비스와 좋은 혜택을 줘서 스타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그 믿을 수 있는 회사. 이제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지만 뭐 모든 걸 우리도 보죠. 서비스 문제라든지 닥터분 문제라든지 이런 예. 손님한테 불편함이 없는 회사를 우리가 추천을 하죠. 예, 그렇군요. 물론 이제 마지막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지만 네. 우리는 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그래서 파트 C는 그렇고요. 네. 이제 서플러먼트는 주마다 그 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뉴욕은 이미 지병이 발생해도 그 전에 보험이 있었으면 바꿀 수가 있고요. 이제 장점은 미전역에 어떤 병원, 메디케어를 받는 병원이나 예. 의사는 자유롭게 그 선택할 수 있다는 아, 게 그래요? 큰 장점입니다. 오. 그래서 큰 지병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큰 병에 갑자기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럼요. 또 본인이 예. 가는 병원이나 의사가 저 좋은 의사를 가고 싶은데 그렇죠. 해당되지 않을 때 이제 그럴 때 제가 제 손님인 경우는 이제 처음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미 서로 신뢰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모든 컨피덴셜이거든요. 본인의 어떤 지병 문제, 네. 경제적인 문제는 모든 거는 비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고 또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그때 제가 또 대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원래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 뭔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됐을 경우 그 메디케어 서플먼트를 들 수 있는 거군요.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주에 따라 다르고 상황은 그분의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면 그럴 경우 필요할 경우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따져볼 그렇습니다. 필요가 네, 있겠네요. 네.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네, 담당 네. 에이전트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마실 게 아니라 한번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에이전트하고의 관계, 예. 그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은 틀림없이 어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반드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줄 것이다 하는 그렇겠네요.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자주 네. 연락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좀 진짜 이웃집 그 가족들하고 통화하듯이 늘 그럼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뭐 내 필요할 때 뭐 우리 하물며 우리 손님들은 뭐 갑자기 뭐 어느 과를 안과를 가야 되겠는데 예. 이러면 뭐 회사에 전화하면 시간 걸리고 제가 뭐 머리에 다 저는 끼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무슨 보험은 어디 탁탁탁탁 그냥 문자로도 답도 해드리고 통화도 하고 안부도 전해드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요. 서로 그 소통이 잘 돼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어떤 분은 문자 못 보내시고 사진도 못 찍는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아직도. 그럼 제가 전화하셔야 돼. 친구분한테 자녀분한테 아주 쉬우니까요. 한번 꼭 배우세요.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같이 웃고. 예. 근데 이외로 어머 하니까 너무 쉬워요 하면 같이 반가워하고. 그럼요. 또 재밌으시죠?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그럼요. 보내는 거 한번 배워보시고 하는 그렇습니다. 게. 저는 일을 즐겁게 합니다. 아유,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몸이 당장 아프면 가장 먼저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가족한테 전화하듯이 이렇게 이제 써니 에이전트가
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가족같이 같이 걱정해 의논하고 주시고 자녀분하고 예, 같이 미팅해서 해서 또 대처를 하죠. 그런 걱정 게 안 하셔도 있군요.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